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다컨터입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1차 40만, 길게는 50만까지도 본다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작년 24년도 리튬 수요를 보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리튬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42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42만 3천 톤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1월달 이번 달 호주 리튬 광산 지부에다가 이제 1조 원 넘게 1조 원을 투자하면서 리튬 원료 연간 27만 톤을 장기 확보를 했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지금 30%씩 이렇게 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나 자원 자체를 계속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흐름들이 실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40만, 50만까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먼저 리튬 수요를 좀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5년 이제 6월달 2040년까지 리튬 수요 5배, 코발트 1.5배 글로벌 핵심 광물 전망이라는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 리튬 수요가 이제 24년도 리튬 수요가 전년 대비 거의 30% 증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평균 성장률이 연간 한 10% 정도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성장 속도가 거의 이제 3배로 빨라진 건데, 같은 이 IEA 자료를 전기차 보고서랑 이제 같이 보면은 24년도 리튬 수요는 15년도 당시 한 6배 수준이에요. 24년도 수요가 15년도에 한 6배 정도 수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수요 자체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리튬 가격은 지금 과거 이제 15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만큼 이제 리튬 가격이 빠졌고, 리튬 수요가 10년 사이에 6배가 이제 커졌는데,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리튬 수요가 이제 30%가 증가를 했지만은 가격은 크게 빠져서 2015년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나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눌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어제 세계 최대 이제 리튬 회사 중에 이제 하나인 알버말 CEO도 그 25년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 리튬 소비가 30% 넘게 이제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국의 이제 간펀 리튬 회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리튬 수요가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성장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리튬 선물 가격이 하루에 이제 9%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EV 외에도 늘 말씀드리는 이제 ESS 설치량이 작년 24년도에 이제 90GW였는데 지금 2030년도까지 계속 30%에서 많게는 이제 40%까지도 증가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리튬 기반 배터리다 보니까 이런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과거 대비 리튬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번 수요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정체됐던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도 이제 수요가 슬슬 이제 또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3년부터 24년도 계속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2030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이제 리튬 생산 능력을 42만 3천 톤까지 늘리고, 리튬 사업에서만 이제 매출 자체를 13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니켈 24만 톤,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매출 48조,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어요. 목표 자체는 누구나 이제 거창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를 이행을 해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이제 25,000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준공 끝내고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2단계, 3단계 투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25,000톤을 4배까지 10만 톤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국내 전남에다가 43,000톤, 전남 공장이 이제 43,000톤 정도 나오고 있고, 당장 두 개만 합쳐도 이제 68,000톤인데, 보통 전기차 한 대 이제 들어가는 이제 리튬 양이
한 30에서 40km 정도 되거든요. 30에서 40km 정도. 연간 뭐 68,000이면은 전기차로 치면 거의 한 200만 대 이상 정도 분량입니다. 뭐 단순 이제 계산이지만은 지금 2030년도까지 이제 42만 뭐 3천 톤이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지금 25년에서 당장 이제 6만 8천에서 5년 동안에 거의 뭐 40만 톤에 가까운 이런 능력을 올려야 된다 보니까 6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뭐 충분히 뭐 연에 이제 한 5만에서 6만 정도씩 이제 꾸준하게 이제 늘려나가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11월 달,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가 그 호주 미네랄 리소스라고 새로 만든 리튬 중간 지주회사 지분 30%를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조 1천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지주회사가 이제 미네랄 리소스가 보유한 리튬 광산 지분을 이제 묶어놓은 회사인데, 포스코가 여기서 이제 지분 30%를 사면은 광산의 이제 간접 지분이 한 15%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제 구조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스포두민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리튬 광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간 27만 톤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단순 인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도까지 연간 42만 톤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료 계약하고 계속 캐파 키우면서, 이런 뭐 리튬 원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리튬 자체가 이제 염호 기반이다 보니까 염호 기반 자체만으로도 큰 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암 기반으로 하는 그 리튬 원료까지도 확보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아르헨티나가 이제 2만 한 5천 톤에서 이제 10만 톤까지 증가를 하고, 이쪽에서 이제 10만 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3천 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27만 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쳐봤을 때 충분히 이제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리튬 생산 능력 42만 톤 뭐 충분히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 이제 2, 3년 사이에 이제 확정된 그냥 수치거든요. 당장에 이제 확정된 숫자들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작년 24년도 이제 리튬 가격이 한 20% 정도 빠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런 리튬 가격이 빠졌지만 리튬 수요는 오히려 이제 6배로 이제 증가를 하고, 가격과 이 수요가 갭 차이가, 보통 이 수요가 늘면 당연히 이제 공급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공급 자체가 워낙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가 이제 과하게 들어가면서 뭐 전기차 이제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과도하게 눌리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만 정상화가 되더라도 이런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지금 구조입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들의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작년이 아니라 이제 22년도에 아르헨티나 그 리튬 프로젝트 40억 달러 이제 투자 진행을 하면서 연간 2만 5천 톤, 그 다음에 이제 10만 톤 계속해서 늘리는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이제 24년 10월 달에 이제 연간 2만 5천 톤 규모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공장 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또 23년에서 24년도 이때 이제 전남 공장 4만 3천 톤 확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1월 달에 호주 리튬 회사 지분 30% 연간 이제 27만 톤 계약을 했고, 이렇게 리튬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좀 집중적인 투자라면서 뭐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물타기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이 좀 시장 분위기랑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리튬 공급 과잉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 이제 수요가 말 그대로 이제 30% 20% 증가를 하면은 앞으로 한 연간 5년 동안 리튬 수요가 뭐 최저로 잡아서 한 20% 정도씩만 는다라고 치더라도, 24년 기준 이제 100이라 했을 때 올해 이제 뭐 120,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44, 그 다음에 이제 27년도 뭐 173, 28년도 뭐 207, 이렇게 계속 이제 20%씩 늘어난다고 치면은 여기서 뭐 더 많게는 30에서 40%까지도 성장하면은 당연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생기겠죠. 세계적인 이제 리튬 수요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한 뭐 적게 잡아도 20에서 한 30% 정도, 뭐 중간에 이제 성장이 둔화돼서 뭐 10% 이런 수치가 나오더라도 크게 이제 나오면은 뭐 40%까지도 중간중간 뭐 등락이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기관이나 업계의 이제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6배 이상 캐파를 키우겠다는 게 지금 이제 목표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리튬 수요 관련해 가지고 당장에 이미 거의 7만 톤 가까운 리튬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6배 42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이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주, 아르헨티나 자원까지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간 톤 단위를 늘려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조금만 이제 올라오거나 기존의 이제 정상 수준 어느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리튬 사업이나 지금 이런 매출이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마진이 개선되면서 엄청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한전 같은 경우가 적자가 40조가 넘어갔거든요. 한전이 40조가 넘어갔었는데 이게 마진이 잡히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40조가 잡히던 게 흑자 7조가 넘어가면서 엄청난 이 흑자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서 마진이 잡히면은 엄청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추후 다시 한번 이제 40만, 50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다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리튬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어느 정도 뭐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공급량도 이제 늘어날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EA 자료를 보면은 수요가 늘었음에도 공급도 이제 그 이상 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자체가 워낙 과도하게 이제 수요를 앞지르다 보니까 공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24년도 리튬 가격이 이제 20% 가격 더 빠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밀렸었는데, 근데 CATL이나 이런 대형 리튬 업체들이 올해도 이제 뭐 비수익 광산을 조금 멈추고 호주 뭐 일부 이제 리튬 광산 자체도 이제 감산이나 중단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리튬의 이제 공급이나 이런 공급할 수 있는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앞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저런 뭐 대형 업체에서 공급 투자 속도를 줄이다 보면은 다시 이제 또 시간 지나면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공급 부족이면은 다시 가격이 회복되는 순리이기 때문에 저런 패턴으로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은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한 10만 톤 정도 물량이 나올 거고, 국내에서 이제 뭐 4만 톤, 기타 이제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 이제 뭐 2, 30만 톤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40만 톤 이상 갖추면서 리튬 가격만 올라가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작년부터 매수를 꾸준하게 했거든요.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기관 외인 누적된 이제 순매수세를 보면은 뭐 기관이 압도적으로 이제 월등하죠. 외인도 엄청나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작년 이제 오늘 기준 11월 18일, 작년 11월 18일 올해 딱 1년간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엄청나게 지금 쌓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은 계속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좀 살펴보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튬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도에 리튬 가격이 한 20% 정도 좀 빠졌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급이 수요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늘었다라는 이제 평가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이냐라고 이제 100%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 둔화나 ESS, 전기차 보급 속도도 이제 예상보다 또 느려지거나 보조금도 더 축소되고, 거기다가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이 오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세율이나 뭐 관세, 로열티, 이제 외환 규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따라서 바로 그냥 또 바뀔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리튬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허가나 환경 규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들도 있거든요. 호주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아르헨티나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뭐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되거나 로열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놓고 봤을 때 뭐 40만 50만 원을 보이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무조건 이제 그냥 다이렉트 이제 올라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간중간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리튬 수요나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캐파들 당장 실적이나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큰데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뭐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뭐 단타로 이제 치거나 뭐 그런 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관없지만은 뭐 스윙 관점으로 한두 달 뭐 그렇게 뭐 볼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리튬 수요라든지 포스코 뭐 캐파 관련해서 이제 42만 톤 리튬 수요 30% 증가하고 이런 흐름들을 전부 이제 짧게는 1년에서 3년 길게는 말씀드렸던 이제 2030년까지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이제 꼭대기 상단 이런 이제 꼭대기 상단에 계신 분들은 30년까지 이제 계속 봐라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 이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땠냐 보다는 리튬이나 이제 니켈 쪽 소재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매년마다 이제 몇 %씩 증가를 하는지 리튬 가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던 이제 공장이나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깔고 있는 이제 뭐 철강 캐시카우도 있지만은 철강 쪽 매출 비중이 여전히 뭐 크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소재 매출들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 거의 뭐 50조 원 가까운 수준까지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중에 이제 리튬만 뭐 14조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한 13조 6천억 될 것 같은데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이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내가 뭐 잠깐 원투데이 뭐 한 달 두 달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길게 이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뭐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여유있게 좀 끌고 간다면은 충분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제가 계속 이제 잡아 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지수가 뭐 코스닥, 코스피 3%가 넘게 빠지고 그렇게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빠지거나 특히나 이제 뭐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빚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그러면은 멘탈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고 불안해지고 거기다 이제 담보 비율이나 반사 매매까지도 뭐 나간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장중 브리핑이나 그나그나 이제 주도주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올라가는지 그런 흐름들을 장중에 제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드려요. 텔레그램방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튜브 보시면 아래 더보기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장중 이슈 그날 이제 뉴스 정보 받아가시고 이런 뭐 중장기 종목들 끌고 가시는 분들이나 당장 이제 빠른 손실 복구를 위해서 단타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종목들도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나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오늘 또 빠르게 수익실 할 수 있는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단타 미래나노텍 매수가 매도가 성적가 잡아드리고 저런 거 이제 하루에 빠르게 이제 3-4% 또 수익실 할 수 있는 종목들 나가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며칠 보다가 이제 나랑 안 맞는다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X 눌러서 나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들어와서 이제 뭐 전화번호 달라 뭐 돈 달라 그런 거 없으니까 100% 그냥 무료로 진행합니다. 텔레그램방 뭐 편안하게 들어와서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오늘처럼 지수가 저렇게 이제 3% 2% 크게 이제 빠질 때 너무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좋은 긍정적인 걸 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지내시다 보면은 또 물린 종목들도 좋은 날 옵니다. 주식이든 일이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고점에 매수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잘 또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올라가서 40만 원, 50만 원 수익 실현하면은 수익 실현한다고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주식을 내가 접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안 된 상태에서 또 간신히 이제 손실 복구하고 다른 종목 들어갔다가 또 물려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그 그냥 되돌이 됩니다. 도돌이표처럼 그냥 계속 다시 되돌아가면서 또 조금 수익 실현했다가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그래서 이런 거 흐름들을 결국에는 내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뒷받침돼야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진짜 이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만한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고, 또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힘이 되지만 또 좋은 글 쓰다 보면 본인 스스로한테도 힘이 많이 되니까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